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문제 이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겠네요. 문제 마무리 38번부터 여러분들 문제 가지고 계신 45번까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보다는 좀 수업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 우리 38번 풀기 위해서 한번 지문을 읽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지 약 45문제가 담겨있는 이 문제지에서 이 지문이 좀 가장 난해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의미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학자들의 어떠한 의견도 막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계속 나와서 정리할 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 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쉽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 그 본질이 약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쉽게 돌려서 얘기해 볼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한번 치환해 볼까? 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그냥 쭉 읽어 나가는 식으로 정리하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죠. 자, 수기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난해합니다. 무슨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수기하는 민주주의다라고 되어 있네요. 용어는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치적 접근법의 특징을 드러낸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더 좋아져야 하는데 양이랑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질을 의미합니다. 참여 그 자체를 위한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본질과 방식을 제고하는 과제입니다. 많이 참여해. 이게 민주주의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수기 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을 갖고 어떻게 참여하느냐. 역시 또 그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현대 민주주의가 대중적 유명인사, 정치 사운드바이트식 논쟁, 사적 이익과 야망의 추구 등으로 전략해 버린 데 대해 그 주창자들은 계몽된 논쟁, 이성의 공적 사용, 진리의 불편 부당한 추구 등을 지지합니다.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정제되고 사려 깊은 선호이다. 오페와 프로이스는요, 뭐라고 했냐면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나 판단은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사실을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고 타인을 중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정치적 판단에 만약에 결함이 있다면 대개 이런 기준 중에 어느 하다, 가령 무지하다거나 혹은 근시안적이다거나 미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제기됩니다. 민주주의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정치적인 선호를 확고하게 형성된 것 또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돼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의사의 본질이 어떠한지 의문을 제기하도록 이끌어야 하는가? 만약 두 번째, 후자라면 정치적 의사는 불편, 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쟁점이 제기된다라고 했네요. 자, 이런 논점은요, 사려 깊은 선호에 대한 관심이 엘리트주의적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작동에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올 것인가와 관련됩니다. 달리 말해서 민주주의의 공공선 개념은 개인들이 지닌 선호의 취합물인가 아니면 진지한 공적 논쟁이나 수기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오페와 프로이스는요, 참여가 증가하는 만큼 합리성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치 참여의 범주를 확대하는 문제나 민주주의의 확산의 영역들을 제고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이론의 과제가 아니다. 현재 과제는 숙고를 거친 심사숙고, 그 숙고를 거친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선호가 형성되도록 장려하는 제도나 절차의
도입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현대 정치의 문제점은 수기민주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니은 피시킨이라는 사람은 지금 새로운 분이 또 나왔네요. 대규모 유권자 속에서 발견되는 공적 생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당 및 통치 집단의 엘리트주의 등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현대 민주주의는요, 정치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무능한 대중과 정치적으로 불평등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능한 엘리트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배제된 집단의 선거권 확보같이 더 큰 평등을 향한 역사적 추세는 대규모의 불참 및 무관심을 동반하였다. 투표권이 확대되었어도 투표율은 하락해 왔고요. 민주적 토론은요, 대개 피상적이며 그 결론은 지식 정보의 부족하에 경솔하게 이루어진다. 유권자들의 소외, 이탈, 자기만족 등을 겪으면서 정치 과정의 단절감을 드러냅니다. 정치에 대해서 점점 눈을 돌리는 거죠. 정책보다 정치인에 대한 강조가 미디어에 젖은 선거판을 지배하고 사운드 바이트가 논쟁을 대신하며 유명 인사의 인기가 신념에 입각한 정치 주장을 대체한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거 기간이 되면 사건을 저지르더라도 큰 미디어에 이름이 계속 언급되기를 바란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피시케는요, 미국과 유럽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광범위한 정치 논쟁 과정이나 문제들로부터 점점 분리된다고 한다. 정책의 원칙을 탐구하거나 정책의 방향을 수기하기보다는 기존 견해나 이해관계의 정책을 맞추려는 여론조사나 표적 집단 면접 등과 같은 마케팅 기법이 정책 과정을 엄습한다. 엘리트들은 유권자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통해 정치를 운영한다. 민주주의 이론들에서 발견되는 이성, 논쟁, 불편 부당성에 근거한 공적 영역의 이상은 엘리트와 정당이 여론조사에 의존하면서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수기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수기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자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견해로 정의된다. 계속 볼게요. 되게 길죠? 수기민주주의자들은요, 정치적 정통성이 투표 결과에 달려있기보다는요, 공적 결정에 대해 옹호 가능한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들의 목표는요, 수기 과정을 통해서 사적인 선호를 공적인 조사나 검증에 견딜 수 있는 입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공공으로 돌리는 것이다. 코엔이라는 분은요, 민주적 결사체란 결사를 맺는 계약 조건의 정당화가 공적인 논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속에서 시민들은 자유로운 공적 수기의 틀을 자신들이 제정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수기는 어떤 우월적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요.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공개적으로 정당화할 준비 없이 단순히 선호만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런 이상이 실현되려면 권력, 교육 등 자원의 불평등에 따른 왜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 동기에 의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치 모델은 시민들이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평등을 누릴 것을 요구한다.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수기를 통해 정치적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8번 기억에서 디귿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거. 기억은 누구인가요? 오페와 프로이스.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그 언급되는 주장들은 밑줄을 긋거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 정치적 판단이 사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장래의 일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결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기억, 사실을 중시하고 미래를 중시하고 타인을 중시해야 된다. 결함이 있다라는 거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참여가 많을수록 합리성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숙고를 거쳐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선호가 형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권자들은 정치 과정에서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관심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대 정치는 유권자들의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고 논쟁다운 논쟁 없이 정책보다 정치인의 인기도가 정치적 주장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시킨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정책 수립에는 어떤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수기 과정을 통해 합리적 동기에 따른 합의가 요구된다라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A를 지지하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A는요, 수기 민주주의.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1번 독특한 사회 관습이나 규칙, 관습적인 인간관계 방식 등에 따라서 논쟁과 논증의 관행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반대였죠. 보면 어떤 우월적 규범, 권위에 제약되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여되지 않을 때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틀렸고요. 공적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인간사에서 제거될 수 없으며 이기적인 정치 행위자가 수기를 통해 이타적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 민주주의가 지지하는 것. 현대 민주주의가 지지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자, 공적 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인간사에서 제거될 수 없으며 이기적인 정치 행위자가 수기를 통해 이타적 인간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현대 민주주의가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내용 틀렸고요. 내용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잘못된 설명이죠. 이는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 어떤 사실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지는 이전의 개념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호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좌우될 이 부분이 틀렸죠. 어떤 사실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지는 이전 개념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것이 수기 민주주의죠. 정리해 주시고요. 불편, 부당함의 기준을 두고 토론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결론을 추구하게 되면 토론의 상대방이 가진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가 아니라 어때요? 충분히 근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설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수파의 견해란 어느 특정 선거 시점에서 논의의 균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일 따름이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파의 견해란 어느 특정 선거 시점에서 논의의 균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 위치에 좌표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질을 개선하는 것, 즉 수기 민주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를 잠깐 볼까요? 자, B를 보면요. B를 찾아보시면 제도나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앞뒤 내용을 보시면요. 제도나 절차라는 것은요. 숙고를 거친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선호가 형성되도록 장려하는 제도나 절차의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기민주주의라는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숙고를 거쳐야 되고 사회적으로 선호할 수 있게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죠. 일정한 날을 잡아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학교나 공화당에 모여 후보 선택에 논의를 하는 거 맞고요. 심사숙고, 숙고에 거쳐서 그 다음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한다. 그 다음 혁신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 쟁점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참조하고 참가자들 간의 토의 후에 나온 의견을 묻는 방식, 여론조사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4번은 왜 아니냐? 여기에서 보면 재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검토라는 것은요, 그렇죠. 확대 방안이죠. 즉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지문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너무 어려운 지문을 읽어서 그런지 마지막 지문은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무엇 하며 지냈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동욱은 끼고 온 보자기를 끌고 스크랩북을 펴보이는 것이었다. 원구 나왔고요. 뭐하고 지냈어? 그랬더니 동욱이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몇 장 벌컥벌컥 뒤지는 때 보니 서양 여자랑 아이들의 초상화가 드문드문 붙어 있었다. 그 견본을 가지고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초상화의 주문을 맞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것이 아주 헛일은 아니었다고 동욱은 링글링글 웃었다. 왜요? 미군 부대 가서 말할 수 있으니까. 동욱은 그 링글링글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꺼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조적이요 어쩐지 친애감조차 느껴지는 그 링글링글한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느냐니까 지금은 여동생 동욱이와 그러면 동욱과 동옥입니다.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옥이 여동생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오빠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동욱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초상화를 곧잘 그린다는 것이다. 동욱이란 원구의 귀에도 익은 이름이었는데요. 소학교 시절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면 그때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동욱이가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로웠다. 동욱은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되던 중중 떼떼중 바락 메고 어디를 가나를 부르고 다녔다. 그 사이 2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보니 동욱의 모습은 전혀 기억도 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원구. 자, 동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 일사후퇴 당시 일사후퇴 시간적 배경 언제인가요? 그렇죠. 6.25 전쟁 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새 와서는 짐스러워 후회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남편은 못 넘어왔느냐니까 뭘 입대 천연대에 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네요. 지금 몇 살인데 미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원구는 홍기가 지난 동욱이나 자기 자신도 아직 독신인 걸 생각하고 여자도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속으로 주억거리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욱의 나이가 지금 25, 6세가 아닐까 하고 원구는
지나간 세월과 자기 나이에 비추어 소고림으로 따져보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동욱은요, 다 잡고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투덕거리며 동욱이 년이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 있는 인물이 아까워.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 걸 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없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장담하고 말고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구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그럴 테지 하며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음식집을 나와서 헤어질 무렵 두 손을 원구의 양 어깨에 얹고 자기는 꼭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그것이 자기의 길인 것 같다. 갈 길인 것 같다고. 이제 새학기에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동욱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서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보며 목사가 되겠노라고 하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아껴줘야겠다 하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비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대기로 가려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했다. 다다미 8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다미 위에다 시멘트 종이로 장판 바르듯한 것이었다. 한켠 천장에서는 쉴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는 바켓스가 놓여 있었고요. 바켓스라는 말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촐랑촐랑 쪼르륵 촐랑 빗물은 이와 같이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바켓스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은 이 방. 누가 사는 방인가요? 동욱이와 동욱이가 사는 방.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빗물 소리마저 바켓스에 차츰 물이 늘어 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동욱은 별로 원구와 동욱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 뒤로는요, 비가 와서 가게를 버릴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자주 동욱이네 집에 찾아갔대요. 불구인 그 신체와 같이 불구저인 성격으로 대해주는 동욱의 태도가 결코 대견할 리 없으면서도 어느 얄궂은 힘에 조종당하듯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끌리듯이 혹시 좋아하나 원구는 또다시 찾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침한 방 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일까? 동욱의 가늘고 짧은 한쪽 다리가 지니고 있는 슬픔에 중독된 탓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찾아갈 적마다 차츰 정상적인 대로 돌아오는 동욱의 태도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한 것일까? 아무래도 이거 아닐까요? 정말 동욱의 태도는 원구가 찾아가는 횟수에 따라 현저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동욱은 원구를 보자마자 얼굴을 붉히었고 그리고는요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원구를 보자 동욱은 해죽이 웃어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동욱의 태도가 원구에게는 꽤 반가운 것이었다. 인사불성에 빠졌던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때처럼 고마웠다. 첫 번 불렀을 때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던 환자가 두 번째 부르자 눈을 간신히 떴고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제법 완전히 눈을 떠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물 좀 하고 입을 열었을 때와 같은 반가움을 원구는 동욱에게서 경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손창섭의 비오는 날이라는 소설인데요. 자, 이 소설은요. 동욱과 동욱 원구의 이야기입니다. 전후 소설이고요. 전후 소설 6.25 전쟁 이후 발생한 문학입니다.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매죠.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매가 전후 상황과 장마철이라는 계절적 특수성까지 해서 좀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1번이요. 자,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통해 인물의 과거를 폭로하고 있나요? 폭로하고 있지는 않죠. 자, 서술자
는 한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작중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술자는요. 누구의 눈을 통해서 원구의 눈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남매, 즉 동욱과 동욱에 대해서 관찰하고 거리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에 대한 독자의 판단 이끌어내고 있지 않아요. 거리감 유지하고 있고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뭐뭐하는 것이었다. 뭐뭐하는 것이었다. 뭐뭐라고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전달해주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의 언급도 없습니다. 것이었다라고 상황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죠. 서술자는 극한적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반응을 반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글에서 오히려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은어 같은 것도 나오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좀 상처받은 인물들의 황폐한 내면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욱은요. 극도의 무력감에 빠져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동욱은 뭐 하나요? 동욱이가 가서 초상화 받아오면 주문 받아오면 그림 그리죠. 자, 원구와 동욱은 굳건한 사랑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데 물론 제 마음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원구라는 인물은요.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확신에 하지 못하는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인 것 같아요. 확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동욱과 동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관자적 태도 알 수 없고요. 참담한 생활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낙관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아니죠. 원구는 동욱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그를 인간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라고 할 때도 그랬고요. 그 집에 자주 찾아가는 것. 이러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배려는 하고 있네요. 가장 적절한 거 5번. 그 다음 43번이요. 기억에서 미음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 동욱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함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동욱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목사가 되고자 해서 어때요? 신학대에 가려고 하죠. 목사님.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욱의 뛰어남을 내세워 원고에게 결혼을 강요하려 하나요? 물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강요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원구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동욱의 처지를 동정하여 무슨 말이든 일단 동조해주는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리고 더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먹죠. 오히려 그 질문을 그냥 삼키죠. 동욱의 모순된 태도가 현실에서 삶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임을 암시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모순된 태도. 목사가 되고 싶으면서도 술을 좋아하는 그러한 것. 원구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거 미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미음 보시면 어느 얄궂은 힘에 조종당한다라는 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 그 다음에 리을, 미음까지 다 봤습니다.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 원구가 무슨 말이 있어도 그러면서 다 이해해 주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번이요. 자, A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를 찾아보면 A를 보시면 무덤 속 같은 이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물들의 삶의 안정감 없이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 상징하고 있죠. 바로 나왔네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인 동정심? 아니고요.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 상징? 아니고요. 목표가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위안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 다 의문이 담네요.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자, 보기에 견주어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발이라면 되어 있네요. 한번 시를 볼까요? 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뭐뭐라면 허공에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무엇이 되어 내리자. 한방눈. 그럼 진눈깨비와 한방눈은 서로 반대 입장이 되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가에 가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길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뭐뭐라면 뭐뭐하지 말자. 뭐뭐하면 뭐뭐 되자. 진눈깨비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어려운 이웃 돕고 살자. 사랑 나누면서 살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자 보기와 견주어 봤을 때 가장 잘 이해한 거. 자 동욱이 동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흩날리는 진눈깨비처럼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러한 것 진눈깨비 같다라는 거는 없었죠. 오히려 그냥 하는 말이죠. 오빠가 그냥 현실에 힘겨워서 그냥 하는 말이었죠.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세상에서 동욱에게 정신적 의지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낮은 곳에 있던 동욱에게 원구가 한방눈처럼 오히려 그렇죠. 한방눈처럼 다가왔음을 그녀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동욱이 그림 그리는 것은 잠 못 든 이에게 편지같이 동욱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었나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함이었죠. 원구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는 동욱에게 상처 위에 돋는 새살처럼 살아갈 용기를 주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오히려 한방눈, 희망을 주고 뭔가 기쁨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원구는 자신의 마음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좀 약간은 눈치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비 오는 날 전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4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마지막 지문이 조금은 재밌게 읽히고 쉽게 읽히는 부분이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은요. 아무래도 저는 물론 시험 시간에는 조금 나름대로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풀었던 이 시간은요. 보기가 나와 있으면 왜 맞는지 왜 아닌지를 따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연습이 계속 된다면 지문을 해석할 때 나만의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꼭 이렇게 정보를 주는 글, 설명하는 글, 보기 5개 중에서 맞는 거 골라라, 아닌 거 골라라 했을 때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 계속 들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지문을 읽어나가면서 문제를 따로 읽었을 때 매칭이 스스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푸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연습 꼼꼼하게 하시고요. 이외의 다른 연도 문제들도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